안녕하십니까 조합원 여러분, 위원장 강전하입니다. 오늘은 지난 4월 15일 경영성과급 임금소송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판결 결과를 가지고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님이신 신인수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합원 여러분. 전 민주노총 법률원의 신인수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경영성과급 임금소송 일부 승소에 대한 부분이 매스컴에서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려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1심 판결 분석 결과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의미로 와닿을 수 있을까요? 그 조합원님들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신 소송인데요. 그 1심 판결의 핵심 크게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현대해상 화재보험에서 매년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이 임금이다. 임금이기 때문에 퇴직금과 퇴직연금 산정을 할 때 그 경영평가 성과급을 경영성과급을 반영해서 퇴직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게 첫 번째 판결 포인트고요. 두 번째는 2018년도에 그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이 좀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됐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한 차액을 청구했는데 그 부분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이제 좀 이따 앞으로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그게 이제 확고한 취업 규칙이 아니다라는 거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경영성과급은 임금이기 때문에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어야 된다. 다만 매년 정해지는 그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은 회사가 좀 막 재량이 있는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요게 판결이 요약이 되겠습니다. 저도 판결문을 이렇게 읽어는 봤는데요. 어떤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 노동자의 편을 들어서 경영성과급 지급되는 게 관리화가 됐기 때문에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된다고 하면서도 그 지급 기준 변경하는 거에 있어서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조금 인정해주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근데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뭔 말이냐, 그 지급 기준도 회사가 정해놓고 많게는 5년 6년까지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했는데 그것도 관행이라면 관행이지 않느냐라는 그런 또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미흡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다라는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 1심 결과에 나름대로의 이제 그 변호사님이 주장했던 바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받아들여주고 안 받아들였던 부분, 나름대로의 1심의 이제 한계성 부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심 판결이 선고된 후에 회사가 먼저 항소를 했죠. 네. 회사가 먼저 항소를 했고, 원고들, 이제 우리들도 이제 항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 다투어질 것 같은데, 항소심에서의 전략은 첫 번째는 어쨌든 1심 판결이 확인한 것처럼 경영성과급이 단순히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한다는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확인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고요. 이제 두 번째 포인트는 1심에서 우리가 졌던 부분을 다시 뒤집는 게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을 회사가 매년 이제 공표는 하긴 합니다. 형식적으로. 2015년 기준, 2016년 기준, 2017년 기준. 근데 이제 쟁점이 되는 게 2018년에 갑자기 이제 그 지급 기준을 불리하게 변경된 한 것이 쟁점이 되는 건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기본적인 핵심 주장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이 해마다 공표되는 거긴 하지만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 어떻게 보면 회사의 취업 규칙과 동일하다. 요게 첫 번째 주장이었고요. 또 하나는 그간의 이제 노사 관행을 비추어 보면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 회사가 형식적으로는 내부 기한 결제를 하지만 사실상 노사와 합의하는 것이 관행으로 굳어졌다. 이 두 가지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두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항소심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어쨌든 회사가 정한 경영성과급 지급 기준이 매년 정하긴 하지만 그건 형식적인 것이고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취업 규칙에 해당한다는 점, 그리고 이 지급 기준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노사 간의 합의를 거치는 게 노동 관행이라는 점들을 좀 더 효과적이고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일반 조합원들이 바라볼 때 새롭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해야 될까? 일단은 지금 소송은 1심 판결이 선고됐고 2심이 진행되니까요. 네. 저희들 생각으로는 이제 나중에 조합과 상의를 해야 되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여기서 쟁점을 더 퍼뜨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쟁점을 더 퍼뜨리면 시간도 더 많이 소요되고 쟁점이 산만해지기 때문에 가급적 이 소송은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와 청구기간에 집중해서 빨리 판결을 받는 게 포인트일 것 같고요. 다만 여기에 포괄되지 못하는 다른 소송이나 뭐 청구기간 또 이제 참여하지 못한 원고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조합에서 내부에서 논의를 거쳐서 별도 소송으로 제기하는 게 어떻겠냐, 그게 사실 저희들의 의견입니다. 예. 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거거든요. 일반 조합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이득보다는 향후에 대한 부분이 멀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우리 원장님께서 보실 때 경영성과급의 임금성, 또 나름대로의 그 사기업에 대한 파급 효과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큰 그 계기가 될 건데요.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노동계에 접목시키고 또 주장할 것인지, 또 이 부분에 또 현대해상이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될 것인지라는 그 향후 방향 좀 제시해 주시고 마무리 지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실 경영성과급의 임금성을 부정하는 게 사용자의 전통의 논리였죠. 근데 이제 2018년에 대법원에서 공기업의 경영평가 성과급의 임금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한 2, 3년이 지났지만 그 동안에도 사기업, 우리 현대해상과 같은 민간기업에서는 우리는 공공기관하고 다르다, 우리는 경평성과급 임금이 아니다라고 계속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그 논리를 배척하고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경영성과급도 임금이다라고 노동자 편을 들어준 첫 번째 판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전체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에도 굉장한 의미가 있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판결이 현대해상 화재보험 이 조합원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물론 이 판결에서는 DC형 퇴직연금을 추가 납입하라는 거기 때문에 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근데 이게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DB형 퇴직자 연금이든 아니면 그냥 현금 퇴직자든 중간퇴직 정선자든 또 DC형이든 나중에 정말로 퇴직할 때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다 임금에 반영이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현실적으로 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도 상당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전체 노동운동이나 노동자의 권익 향상뿐만 아니라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조합원 동료 여러분, 오늘 이 자리 1심을 분석했는데요. 나름대로 이 경영성과급 임금이라는 부분이 엄청 그 사회적으로는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주지해 주시고, 항소심 진행 과정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후 2심 진행 과정을 보고 신규 조합원들의 소송에 관한 여부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결정을 해서 또 우리 법률원과 상의를 해서 결정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소송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원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